두 번째 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중국의 대표적인 그 심리 상담 플랫폼인 레몬 심리라는 그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를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쉽게 써놓은 것이고요. 그 모바일 앱에서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리 테스트나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면서 상담의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춰지면서 이것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되어서 책으로 엮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당신이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마구 드러내는 것은 결국 당신 책임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기분이 나를 망치게 두지 말라고 첫 번째 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정 관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서 감정 관리는 감정 관리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방법이 감정 관리라고 명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분이 막 필터링 되지 않고 태도화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내 기분은 내 책임이므로 그것을 인지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과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다 내용을 언급하면 좋겠지만 제가 특별히 좀 인상에 남는 몇 가지만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기분이 막 나를 망가뜨릴 때가 있죠. 기분이 나를 이성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잠은 잘 잤나? 내가 밥은 제때 먹었나? 내가 최근에 운동은 했나? 내 몸이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먼저 체력을 돌아볼 때, 그렇게 될 때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꿀팁을 주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체력이 먼저 기반이 될 때 좋은 태도가 나온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계속해서 무례한 사람에게 그 지적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것이 사람의 그릇을 말해준다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뻔한 이야기들을 조금 써놓았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제가 필터링해서 제거하고 좀 인상이 남았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류심생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외모는 마음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의 그 감정 상태, 얼굴이 막 이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풍겨지는 그런 진정한 참다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내 기분이 태도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지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성은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소망과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도덕성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네, 외모만 이렇게 보톡스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근본적인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태도를 정갈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 가짜 긍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 책에서는 지나치게 긍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챕터를 가짜 긍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새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하게 철학적 사고로 통찰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긍정이 과연 진정한 긍정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패해서 교훈을 이런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뿐만 아니라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실패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 실패로 인한 교훈을 무시하기 일수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합니다. 지나친 낙관은 머릿속을 흐리게 만들고 비관에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듯이 지나친 낙관 또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낙관을 찬양하는 분위기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제하지 못할 낙관보다는 현실을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할 텐데요. 감정이 여러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에서는요, 감정은 결코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은 억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안 되면 더 강력하게 억제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쁜 기억이 왜 오래 가잖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감정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은 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감정 처리를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잘 발산할 수 기분 되는 대로 막 표현하고 이러면 너무 미숙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성장, 어른이 되기 위한, 기분이 태도되지 않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며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불안함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네, 불안함을 아예 없애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들을 이겨내야 비로소 우리는 화창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씨와 같이 엎치락 뒤치락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장하시면서 기분이 태도되지 않게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오장 전업 테라피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